자,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 한번 채팅창을 올려보겠습니다. 나는 보수가 적더라도 만약에 내가 돈도 지금 많고 뭐든지 하고 싶은 것도 지금 환경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거. 여행. 아, 좋습니다. 여행도 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맨날 땡처리 닭똥이나 이런 거나 뭐 가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보기만 보면서 그죠? 놀고 먹는 것 중에 최고 재밌는 게 놀고 먹으면서 볼 거 보고 이야기 떠들고 여행이 최고거든요. 도서관 사서 선생님 되고 싶은 거. 야, 멋집니다. 청소년 센터장. 야, 의미 있는 삶이네. 여행 작가 여행하면서 좋습니다. 파이어족 은퇴해가지고 빨리 40대. 저도 인생을 20대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50대까지 난 구질구질하게 안 산다. 40대까지 쿨하게 일하고 끝낸다. 지금 50대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있죠.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옆구리가 좀 아픕니다. 옆구리 다듬어 줘야 됩니다. 저도 웃다 보면 제가 웃겨가지고 옆구리가 바뀝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시군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연예인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노래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음치 클리닉을 6주 클리닉을 다녔는데 안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 12주 클리닉을 다녔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결정적으로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은 음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 긍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긍정주의자예요. 난 음치가 아니다. 음치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니, 저는 행동하는 긍정주의자를 중요시 여긴다니까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그렇게 좀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박치입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부활의 김태원 씨가 누구를 가르쳐 주는데 그러더라고요. 음치보다 슬픈 게 박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박자를 못 맞춥니다. 뭘 해도 박자가 들어가면 어지럽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데도 박자를 전혀 못 맞춥니다. 거기다가 몸치입니다. 음치, 몸치, 박치를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노래를 빼느냐? 전 노래를 빼지는 않습니다. 어떤 무대에서 몇백 명 앞에서도 몇천 명 앞에서도 노래 부릅니다. 심지어 군대 있을 때도 지금은 담배를 끊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훈련 받을 때는 담배를 못 피거든요. 노래를 부르면 담배를 핍니다. 근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집어 던집니다. 이 새끼 안 들어가. 뭐 집어 실컷 펴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저 노래 듣기 싫다라고 하는데 제가 앵콜 하겠습니다. 이 새끼 죽을래 이러면서 담배를 막 집어 던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 경찰이 되고 싶다, 법관이 되고 싶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 제가 노래를 그러면 들려드리겠습니다.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음치가 원래 가사를 못 외웁니다. 사실 저 이거보다 잘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제가 술을 먹어야 좀 잘할 수 있습니다.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내가 꿈을 못 이뤘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 그런데 가수가 못 됐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럼 가수가 하고 싶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도 쉬우면서도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신저한테 속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요.
본질적으로 내가 왜 하고 싶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직업이 있었다면 그걸 왜 하고 싶었을까? 저는 주목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가수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목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받는 어떤 일을 하면 되겠죠.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도 여러분에게 제가 주목을 받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친구가 이제 조리사예요. 20대 중반에 조리사 일을 하는 친구인데요. 중학교 때 이제 요리 만화를 보고 너무 이제 그 요리사, 주인공 요리사에게 이제 반한 거예요.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에게 잠깐 너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고 싶어. 그 말에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난 반드시 요리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요리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일본까지 가서 요리 공부를 하고 항공기 기내식 이제 조리사가 된 거예요. 아시겠지만 항공기 기내식 조리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출근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요. 자기가 그토록 반대를 무릅쓰고 했는데 차마 못하겠다라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친구의 함정은 뭘까요? 그러니까 메신저한테 속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메신저에게 속습니다. 이 메신저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교사일 수도 있고 지금 만화책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유튜브에서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책에서 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메신저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메신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상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하고 싶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뭘 하고 싶었었느냐면 누군가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고 싶은 직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요리사는 요리고요. 강사는 이제 강연이 되겠죠. 디자이너는 디자인이 될 거고요. 개발자는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건축가는 건축이 되겠죠.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찰이라고 하면 뭐 범인을 잡는 공정한 법이라고 하면 그런 형태로 이제 위로와 위안을 주는 거겠죠. 상담가는 잘 들어주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거겠죠. 이런 것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본질적인 걸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동기, 내가 뭘 하고 싶을 때는요. 왜 그걸 하고 싶을까? 근본적인 동기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내가 왜 그걸 원할까? 이걸 이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취미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덕업일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직업을 통해서 내가 취미를 통해서 직업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던 분 중에 이제 이지연 씨라는 분은 캘리그라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뭐 이렇게 해서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씩 이렇게 캘리를 하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좋아하는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자기가 대신해가지고 이걸 SNS에 이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500통을 쓴다는 겁니다. 얼마를 줄까요? 최소한 저는 몇백만 원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 회사에서 어떤 직원들이 선물을 준다라고 했을 때 만 원짜리 선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성 어린 손글씨 쓰는 게 훨씬 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형태의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도 한 부분이 있죠.
제가 이제 취업 진로 지도 전문가 과정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이나 학교에 이제 교 강사들을 가르치거나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취업 진로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저는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려면 이런 취업 진로 지도 전문가들이 또 많이 생겨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요. 한 600여 명 정도 양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학생이 이렇게 22명 들어왔을 때 과정에서 들어왔었는데요. 이 친구가 캘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손글씨를 너무 잘해서 이제 우리가 가슴 뛰는 꿈을 가지고 이제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꿈을 듣고 수료식 할 때 그 사람들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써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그래퍼 전문가보다 더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는 걸 일깨워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걸 가지고 학교의 공모전에서 해서 2등을 해서 상금을 1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휴학생은 안 된다 그래서 취소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이 친구 이제 재능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 이제 제 책에 따뜻한 독설이라는 책을 캘리로 써줬어요. 야, 따뜻한 설명을 저는 한 번도 안 들었지만 그냥 봐도 따뜻한 햇살이 이제 들어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다음 독설에 이제 칼날이 쫙 꽂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가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커리어 체인지를 했어요. 대기업에 이제 강사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요. 부업으로 이제 캘리를 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어느 순간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독립을 했어요. 독립해가지고 열심히 또 다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일은 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대기업에 들어가서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득질에 의해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요. 푸엔틴 타란티노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제 커리어가 없으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 앞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비디오 방에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를 워낙 좋아하니까 사람들의 취향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는 영화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이나 영화 관계자들이 너무 신기해서 요즘은 넷플릭스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알고리즘으로 추천해 주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걸 보고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영화 해볼 생각 없느냐? 이렇게 해서 영화 감독으로까지 데뷔하게 됩니다. 네이버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웹툰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요. 그 중에 이제 김중구 대표가 되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김중구 대표가 만화책만 8,800권을 모을 정도로 마니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만화를 좋아해서 입사를 하게 되어서 웹툰이라는 걸 키우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다들 종이 만화를 봤다라면 요즘 애들은 거의 다 웹툰을 보거든요. 이런 형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직업이 된 사례입니다.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 아시죠? 우리가 까칠한 게 있어요. 예민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예민함이나 까칠함이 무작위로 그런 게 아니라 특정한 부분에 예민함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발음, 저처럼 이렇게 발음이 안 좋은 사람들, 아나운서들은 촉이 딱 발달되어 있어서 발음이나 톤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그런데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패션이 구려 이렇게 또 패션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슬아 대표는 음식이 좀 까칠했던 겁니다. 되게 싱싱한 재료를 원하는데 그런 재료가 이제 부족했던 거죠. 그걸 가지고 산지에서 이제 직접 직송해가지고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조 단위로 이렇게 성장했죠. 물론 주변에서 이제 여러 쿠팡 같은 데서 새벽 배송을 또 동시에 하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많이 생겨서 아직까지는 꾸준하게 보긴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덕업일치로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뭐에 예민한지 보셔야 돼요. 이렇게 평소에 이제 취미생활과 흥미, 관심사, 좋아하는 거, 이런 것, 예민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덕업일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흥미와 적성을 찾아내는 방법, 우리가 워크숍을 하면요, 제가 이렇게 쓰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정철상 선생님 찾아뵙기. 에이뿔! 이러면 제가 바로 이렇게 주는데요. 물론 이제 각자 이건 농담입니다. 이것도 너무 진지하신 분들은 또 전부 다 이거 제가 한 이야기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요즘 인생은 조금 가볍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너무 무겁게 너무 진지하게 살면요 인생이 좀 힘들어집니다. 편하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보시면 좋습니다. 자, 흥미와 적성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환상을 내려놓으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험,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경험도 우리가 늘 무조건적인 많은 경험이 아니라 경험한 다음에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 경험에선 남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직업 유관한 검사들, 다양한 검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를 잠시 말씀드릴 겁니다. MBTI는 제 유튜브를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근본적인 동기와 적성을 한번 봐주시고요. 평소에 취미와 관심사, 예민한 것까지 이런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 있어요. 나는 흥미가 없어요. 우리 직원 중에 예전에 직원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재무팀에 있었는데요. 저는 슈퍼 중에 한 사람이어서요. 수학을 싫어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요. 근데 그래서 일부러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걸 보려고 이제 직원들 이제 부서에서 이제 제가 이제 배우러 갔었죠. 근데 이 친구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흥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젊은 친구였었는데요. 퇴근하면 늘 술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는 흥미도 있고 재능도 있고 적성도 있어 라는 걸 일깨워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진짜 술 먹는 거를 거의 자제하고요. 공부해가지고 세무사가 됐습니다. 세무사로 나중에 개업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온 걸 우리는 대부분 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흥미가 없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걸 잘할 수도 있고요. 하다 보면 흥미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